맞짱 토크 시즌3입니다. 원래 종목 대 종목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시황 얘기,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종목 검증을 하는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 하겠는데요.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그다음에 SPSS의 오지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지영 팀장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락할 것 같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쉴 때 그냥 놀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이냐 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입장인데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냐. 3분기는 뭐니 해도 10월은 뭐니 해도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휘청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이나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 힘으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빠르게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한 틈을 타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매크로한 이 경기 부담, 경기 둔화 우려, 그것이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3분기 실적 호전주도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미리미리 찾아놓고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로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박소연 팀장은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오늘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락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그 아래쪽 하단인 1940선 정도까지 방향을 열어두시고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의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국면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정이 찾아온다면 큰 대형주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했던 장세이죠. 하반기까지도 유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 시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압축해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인 조정 1940포인트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요. 하락 추세는 아니다.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살아있는 개별주들, 그동안 시세를 냈던 개별주들은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종목을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인지 화면으로 종목 대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대 종목은 박소연 팀장의 시젠, 그리고 오지영 팀장의 옵트론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젠,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안 하셨네? 시제는 제가 바이오 쪽 에디톡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비슷해가지고 제가 네, 착각했군요. 그렇습니다. 시젠을 지금 보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이제 앞서 시장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이 주도주가 없었던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게임, 엔터, 바이오 위주로 그리고 화장품이나 음식료를 위주로 주가의 탄력을 크게 보여주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포트의 종목들이 없었다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하반기까지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면 향후에 적정선에서 매수 접근 자세를 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큰 조정을 주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업종 대표주이자 조정을 보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서 시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소프트한 업종, 이 몸집이 가벼워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도 화려했던 게임,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 업종 대표주로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시젠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옵트론텍은 IT 쪽인 것 같은데 오지영 팀장님, IT 쪽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믿을 건 이제 실적이고 사실 수급을 저는 많이 보는데 수급이 붙는 종목도 사실상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붙는 수급이 유효하게 좀 길게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글로벌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에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스마트폰이나 IT,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유는 트렌드가 바뀌면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거고요. 그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스마트폰이 뜨니까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바로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또 모바일로 결제 시장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결제 관련주들도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핸드폰이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트렌드가 단순히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거에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CJ는 약간 모멘텀과 테마, 그리고 또 이 시류라고 하는 유행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고, 오지영 팀장의 옵트론텍은 그래도 실적, 나는 숫자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멘텀,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이 바이오의 또 업종 대표주라고 하셨는데 CJN에 대한 구체적인 매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아마 이제 보셔야 되는 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장성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이미 가시화돼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성장성이 하반기 이후에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LG생명과학과 시젠을 최선호주로 저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시젠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형이 성장하고 있고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자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어차피 국내 시장에서의 제한되어져 있는 시장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국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글로벌 분자 진단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해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연간 6,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6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시젠이 하고 있는 이 분자 진단 쪽이라는 것은 전체 그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16에서 한 17%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가격 경쟁력과 이미 제품 개발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까지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모멘텀으로는 식품검사 시장이라는 신규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미 6, 70억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속 도모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국이나 유럽의 그 시장 진출을 훨씬 더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마침 또 지금 조정 구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자, 내용 중에 글로벌 분자 진단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식품 검사 시장. 무엇을 검사하고 무엇을 분자 진단한다는지 쉽게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의학 드라마를 봐도 이제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면 그 질병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된 것인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균에 적용되는 약을 항생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제는 지금까지 성감염증이라든가 호흡기 진단 쪽에 그러니까 DNA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의 그 원인이 되는 균이 어떤 것인가를 감별해내는 그 유전자 진단 분자 그 진단 시장의 선도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9월에 자궁경부암 쪽의 진단 개발을 또 시작을 해서 이제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진단에 필요한 뭐 시약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기타 부품 쪽의 매출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래쪽 흐린 쪽의 하단 부분이 수출 차지하는 매출 비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9년, 10년, 11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내수와 수출 부분을 조금 더 쪼개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미 선진 시장, 미국, 유럽, 한국이 2010년, 11년, 12년 계속해서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내수 시장이 뭐 수출보다는 다소 조금 덜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꾸준히 매년 성장성을 그 입증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네. 뭐 일단 병원에 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피 검사, 뭐 소변 검사, 심전도, 혈압 측정하고 엑스레이 찍고 거기에 조금씩 의심스러우면 CT 찍고 그다음에 MRI 찍고 아주 순서죠. 저는 네. 그 부모님 때문에 병원 하도 많이 가가지고. 네. 네. 근데 이 진단 시약이라는 것은 결국엔 피 검사, 소변 검사 이것을 빠르게 진단하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외 진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네. 식품 검사는 뭐 검역이나 뭐 상액
음식이 상했나 이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어떤 균주에 의해서 어떤 질병들을 감염이 되게 하는 부분인가 해서 이제 요 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막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크게 발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염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품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썼을 경우에는 이미 내성이 생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내성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식품 검사를 통해서 섭취한 그 균주들이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가 감염 질환 쪽에 한 새로운 분야를 그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오지영 팀장의 옵트론텍 들어보죠. 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걸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거라는 걸 아실 텐데요. 앞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마트폰이 팔릴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 중에 핸드폰 제조하는 제조사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 부분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800만 화소급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요. 향후에는 더 카메라 화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미지 센서가 강화되면서 그 변화로 나타난 광학적 문제점, 컬러 쉐딩이라고 하는데 빛이 다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제대로 골라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오류를 잡아내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좀 얘기가 어려운 것 같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 지금 세계 1위인데요. 그래서 그 기술력 진입장벽이 높은 옵트론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매출액 비중입니다. 현재 옵트론텍은 이미지 센서용 필터, 방금 말씀드린 이제 휴대폰 부분 쪽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70%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성장성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CCTV, 요즘에 보안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CTV 사실 이제 보안 쪽 하면은 우리 삼성테크인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성테크인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실 겁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까지 이제 할인을 해주죠. 그래서 장기 성장성은 여기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센서용 필터에서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가시광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건 가시광선 영역대이죠. 근데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잡아내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은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이 좀 파랗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할 시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옵트론텍이 일본 경쟁사를 물리치고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형 카메라 필터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이 강력범죄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차량용 그 블랙박스, 그다음에 CCTV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숫자,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숫자가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 3분기 실적.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매분기 100%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공장 가동률 살펴보니까 70%씩이 넘어갔는데요. 2012년 1분기, 2분기 다시 2배 늘어나고요. 3분기는 1분기에 다시금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만큼은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되고 4분기에 다소 눌리겠지만 2분기 비해서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동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400원 정도 수준밖에 머물지 않던 옵트론텍이 올해 2배 1,000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1,3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높아 보이지만 이 부분 계산해서 적정 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봅니다. 이제 CJ는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주식을 보면은, 아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또 뭐 기술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됐는데, 물론 종가 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격도 괜찮은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또 매매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전략과 요령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접근하실 때.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8월, 9월 상당히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 차트와 월 차트 크게 보시면 지금 월 차트로도 상승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석 달째 2달 오르고 지금 이번 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차트로 보셔도 마찬가지의 N자형 상승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앞서서 조금 길게 보시면 이 전고점 부근의 저항이기도 하고 매몰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시면 하반기의 성장성을 보시고 유효한 투자가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3분기의 실적 견조합니다만 예상치하고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회사 측에도 확인을 한 결과 B2B 해외 부분에 로열티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2월이 돼서 4분기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목표가가 크게 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89,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고 한다면 7만 원 아래 68,500원까지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에 대한 매매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옵트론텍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왜 올랐느냐, 누가 샀냐, 왜 샀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산 거죠.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1,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년에 얼마까지 갈 것 같으냐? 그럼 또 내년 실적을 보면 되죠. PER 10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요. 그러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배 주면 12,500원 나오는 거죠. 뒤에 500원 애누리 빼고 목표가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좀 방송 중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목표 주가 12,000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따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여유롭게 살펴보실 만한 종목으로 오늘 옵트론텍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올해 예상 EPS는 1,000원 이상이라고, 많게는 1,300원까지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주가 보면은 PER이 10배가 안 되는군요. 8배, 9배. 네. 옵트론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전체로 무겁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종목을 또 공부해놓고 미리 준비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종목 대 종목은 그런 뭔가 뒷받침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SPS의 오지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